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4편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항상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나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전편을 꼭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아니면 편하게 보실 거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 원리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자, 우선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이때를 무슨 펩타이드라 부릅니다. 뭐 두 개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 바로 네, 다이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 문장에 다이가 들어가면 뭐 두 개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쌤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아미노산이 세 개 결합했다. 자, 그러면 뭐 3이란 뜻의 뭐 영어 뭐 접두어 같은 게 붙겠죠? 바로 네, 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한답니다. 어, 여러분 그 악기 중에 트라이앵글 아시죠? 예, 트라이앵글. 네. 삼각형이죠. 예. 3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이가. 자, 근데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들은 한두 개 결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체내 속에서 수십 개, 수백 개가 결합을 하죠. 이렇게 여러 개 결합해 있는 거를 많이 결합되어 있는 펩타이드다 해서 바로 네, 폴리펩타이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하면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돼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들이 만들어진 원리는 어찌 됐든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뱀처럼 뱀? 좀 비유가 좀 징그러운데? 실처럼 실처럼 기다랗게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된 구조일 텐데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구부러지고 접히면서 이제 납작했던 이제 평면 구조에서 이제 입체적인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보통 단백질을 공부할 때는 단백질의 구조 또는 뭐 모양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 모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수많은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모양이 다른 물질과 결합할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단백질의 구조를 좀 단계적으로 한 장으로 표현한 사진인데 우선 여기 A 보시면 네,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해서 1차 구조. 자,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수십 개의 사슬 쭉 모양으로 연결된 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1차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아직 단백질이 된 건 아니죠. 자, 1차 구조가 이렇게 아까 전에 뭐 구부러지고 접힌다 했죠. 바로 구부러지고 뭐 접히는 게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뭐 꼬부랑꼬부랑 나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병풍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네요. 근데 이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은 약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결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꼬인 상태로 유지를 하겠죠. 그죠? 결합을 안 했으면 당연히 다시 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구부러지고 뭐 꼬인 접히고 꼬인 모양들이 또 모여서 수많은 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3차 구조를 이룹니다. 정말 모양이 좀 특이하죠? 모든 단백질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분 단백질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네,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3차 구조가 또 수십 개 아니면 여러 개 모여서 드디어 4차 구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즉 단백질을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달걀 계란 후라이 해 드시죠? 계란 후라이가 단백질인데 열을 가하면 뭐 맛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죠. 단백질이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아까 결합을 얘기한 거고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열하면 요 3차 구조, 요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열을 가했으니까 결합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결합이 더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모양의 변형이 생겨서 단백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맛과 모양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의 원리가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걸 다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 이유. 자, 땡땡의 종류와 수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배열로 결정되죠. 처음에는 어떤 게 모인다 했죠? 그렇죠.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은 몇 종 있다? 그렇죠. 20종. 20종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우선은 여러 가지 배열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경우 몇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까? 자, 보면 각 자리에는 몇 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20종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해서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해서 생성할 수 있는 단백질 종류는 이렇게 따지면 첫 번째 자리 20가지, 두 번째 자리도 아미노산 20종류, 세 번째도 20종류. 그러면 곱하면 바로 20의 세제곱.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00가지나 나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수십 종의 아미노산이 붙습니다. 수십 종, 수십 줄.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종류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단백질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나고요.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죠? 네, 아미노산입니다. 이번에는 핵산이라는 거의 물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핵산도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죠. 자, 이거는 뭐 동물세포인데요. 네, 동물세포를 보여드렸는데, 자, 핵산이라는 물질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모른다 하셔도 그냥 찍어보세요. 알면 뭐 맞추시면 되고. 자, 이름 봐선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요 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핵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핵에 있는 산성물질. 네, 그래서 이름이 핵산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이런 핵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가서 말씀드리지만 네, 영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영어로는 뉴클릭 엑시드. 자, 영어를 보면은 뉴클릭 엑시드라고 합니다. 엑시드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산성. 핵에 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이름이 핵산입니다. 네, 영어로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죠. 뉴클릭이 핵이라는 뜻이니까. 자, 세포 핵 속에는 염색이 잘 되는 물체인 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좀 구체적인 단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핵 속에 원래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현미경으로 보면 투명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염색을 시키면 염색이 잘 되는 부분만 현미경에 관찰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핵 속에 있는 우리 몸의 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염색체가 있습니다. 네. 염색체가 염색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책, 중학교나 고등학교 책에는 염색체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염색체는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분열하고 있는 세포에만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염색이 잘 되는 물체가 그 세포 분열할 시에만 이렇게 뭉쳐서 생기거든요. 세포를 분열을 맞췄거나 안 한다. 그럼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관찰이 안 됩니다. 이걸 꼭 감안하시고 염색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놨네요. 자, 분열하지 않는 세포. 분열한 세포는 염색체 모양을 보이지만 염색체가 풀렸어요. 이렇게 풀려서 좀 실 모양을 닮았다 해서 염색, 그렇죠, 사로 존재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뭐 염색사가 뭉치면 염색체니까 그냥 염색체로 통일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염색체 구조. 당연히 뭐 본 적도 없겠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X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아무튼 우선 문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조는
당연히 단백질과 그걸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꼭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과학수사대 하면 뭐 머리카락에 있는 땡땡땡을 조사한다, 뭐 침 속에 있는 땡땡땡을 조사한다 하죠. 바로 DNA입니다.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DNA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핵산에 속하는 거는 뭐다? 제가 이거 핵산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유도한 겁니다. 바로 DNA입니다. 단백질은 핵산이 아닙니다.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 핵산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은 산성이 아니죠. 그렇다면 DNA는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공부하셔도 도움 많이 됩니다. 간단히 가고 또 다음 편에서 또 차근차근히 쉽게 공부를 해보죠.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